중요한 컨셉 하나가 이제 패놉티컨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감옥 디자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그 수감자가 있고 이제 감시자가 있는데, 감시자가 수감자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감자는 감시자를 못 봐요.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학업 능력을 되게 저하시키는 그런 레이아웃이 우리 현대 시대에 되게 많이 디자인 곳곳에 숨어들어 있지 않나, 그런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도서관 디자인이나 아니면 교육시설 디자인을 보면은 감옥 디자인이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는 어떤 파라다임을 찾자, 그런 취지하에 이제 디자인을 했던 게 시애틀 센트럴 라이브러리인데요. 또 다른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다이어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 다이어그램인데, 아마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프로그램을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재배치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바로 빌딩으로 바뀌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그때 당시에는 혁명적이어서 지금 현재도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서 많이 이런 다이어그램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다이어그램에서 빌딩으로 바뀌는 그런 시초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되게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이어그램도 많이 요즘에는 쓰고 있죠. 이 시초가 그 OMA였고요. 그리고 시애틀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인테리어 공간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축가가 비아케 인겔스. 이 사람도 OMA 출신이에요. OMA에서 되게 많이 나왔죠. 이 사람은 덴마크 건축가인데 그래픽 디자인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 회사가 빅인데 웹사이트를 가면은 이제 되게 예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그 회사가 했던 프로젝트들을 다 이제 게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뭐 이제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어그램의 천재라고 불리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말을 되게 잘해요. 되게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되게 잘 파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작품들 중에 뭐 에잇 하우스라든지, 그 에잇 하우스가 생성되는 과정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용산에 이제 참가를 했던,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시도를 했던 그런 다이어그램입니다. 근데 빛 같은 경우는 OMA랑 되게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왜냐면 같은 이제 뿌리라서. 근데 빛 같은 경우는 요즘 되게 많이 비판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건축을 너무 쉽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왜 빌딩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되게 한눈에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다이어그램에서 빌딩으로 전환이 될 때 옛날에 그 로버트 벤추레이가 말했던 복합성과 대립성이 있는 빌딩이어야지 되게 좋은 디자인인데, 그런 게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그램 자체가 그 빌딩이 되긴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겪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들의 다양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OMA랑 빅이랑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OMA가 했던 시애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되게 복합성과 다양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에서 빌딩으로 전환이 될 때 그런 어떤 되게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 복합성과 대립성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니 갱입니다. 여자 건축가예요. 그리고 아마 시카고에서 가장 핫한
여자 건축가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오피스가 되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필드 트립도 갔고 그리고 아는 교수님 통해서 몇 번 그 오피스에 가는데 직접 나와가지고 오피스를 설명을 해주고 되게 친절하더라고요. 여자 건축가인데 근데 한마디로 되게 슈퍼우먼이에요. 되게 유기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여기 저기 여자분들 건축하시는 분들 많은데 희망을 가지세요. 예쁘면서 건축할 수 있어요. 아니 스타 여자 건축가들은 다 막 사아디는 문어가 생겼고 카지오 세지만은 저기 개미가 생겼잖아요. 아니 근데 진이갱은 진짜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녹화되고 있어요. 유튜브에 네. 네, 희망을 가지세요. 얼마든지 예쁘면서 건축할 수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거는 결혼도 했어요. 근데 결혼도 했는데 남편이 건축가가 아니에요. 네,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자상해요. 잘했어요. 진이갱이 메이저로 데뷔한 게 이제 시카고의 아쿠아타운인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사아디드 같이 되게 파라메트릭한 디자인을 활용을 했고 그리고 외관도 되게 좀 되게 스트라이킹한데 시카고의 이제 특징 중에 이제 부각이 되는 게 바람과 호수라는 어떤 그런 특성을 되게 잘 살려가지고 디자인을 했거든요. 이제 빌딩 파사드가 있고 거기서 이제 발코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 발코니가 그냥 되게 랜덤하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뭐 그림자, 빗물, 인테리어 조명 그리고 이제 윈드 브레이커 역할을 하거든요. 시카고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기 때문에 그 빌딩이 되게 무너질 그 요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윈드 브레이커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이갱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그 저슈아 프린스 라머스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빌딩 퍼포먼스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빌딩에 대한 형태와 기능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면은 이제 그 빌딩이 가진 그 퍼포먼스에 되게 많이 초점이 있는데 뭐 형태와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떤 수치상으로 이렇게 매겨질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인 반면에 퍼포먼스는 이제 뭐 문화적인 거라든지 역사적인 거라든지 그런 게 모든 게 통합돼 가지고 갖는 빌딩의 가치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같은 여자 건축가 사아디드인데요. 사아디드를 뭐 그렇게 많이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다들 아시니까.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축가일 거예요. 아마 학생들이 되게 많이 싫어하는 건축가인데 제가 존경하는 건축 교수님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저번에 학교에서 초청을 하려고 문의를 했는데 무려 6,000불이나 요구를 했대요. 강의 2시간짜리 한 번 하는데 그래서 되게 물질주의가 강한 그런 건축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갱 스튜디오랑 이제 뭐 형태 면에서는 보면은 되게 비슷해요. 어떤 유기적인 그런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프로세스가 되게 많이 달라요. 아까 사아디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조각이었고 좀 되게 예술적으로 그 건축을 풀어내는 건축가예요. 사아디드는. 근데 이제 진이갱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유기체적인 디자인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그 리서치 하에 이제 그런 어떤 그 형태가 나오는 건데 사아디는 조금 랜덤한 구석이 많아요. 조금 그래서 그 건축을 되게 예술로 보면은 조금 되게 이기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학생들이 싫어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프랭크 게리 같은 경우도 그걸 찬스 오퍼레이션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엄청나게 모델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게 좀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걸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런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그런 건축가 중에 하나인데 자하디드랑 프랭크 게리를 그러니까 그 디자인 프로세스가 되게 비슷한데 개인적인 생각은 프랭크 게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하디드보다. 저도 그 프랭크 게리가 하는 그 작품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좀 예술적이고 그래서 근데 막상 가보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되게 싫어하는데 막상 거기 그 프랭크 게리 빌딩 안에 들어가 보면 젠장 좋잖아.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그래도 되게 건축의 대가구나, 역시 건축 대가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건축 사무소 중에 하나예요. SOM 많이 들어보셨죠? SOM 깡패 집단이에요. 모든 걸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깡패 집단인데 이 회사는 미스의 아이들이에요. 미스 밴드로의 아이들. 스키드모어, 오잉스 앤 머렐 이 세 사람이 미스 밴드로 밑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먼저 처음으로 창시한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시카고에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가장 큰 두 타워를 이 사람들이 했어요. 존 행콕 타워랑 윌리스 타워. 윌리스 타워 같은 경우는 110층 정도 돼요. 그리고 한 5년 전에 되게 많이 논란이 됐었던 프리덤 타워. 그 9.11 때 그 트윈 타워 무너지고 이제 다시 지은 건물인데 SOM이 했어요. 근데 이제 논란이 많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컴페티션을 했어요. 그 그라운드 제로 컴페티션이라고 그 무너진 자리에 이제 메모리얼이랑 다시 이제 초고층 건물을 짓는데 그때 그 컴페티션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스타 건축가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그 중에 뭐 올스타 팀도 있었어요. 그 리차드 마이어, 피터 아인스만, 그다음에 스티븐 홀 세 명이서 팀을 짜가지고 했던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 팀을 물리치고 당선이 됐던 게 다니엘 리베스킨드예요. 그래서 다니엘 리베스킨드가 프리덤 타워라고 이제 그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고 나서 근데 이제 SOM이 이 자리가 되게 어떤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상징적으로나 너무 중요한 자리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시장을 되게 많이 꼬드겼대요. 이거 그 리베스킨드 자서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SOM 관계자들 이름도 다 썼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런 식으로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선자는 다니엘 리베스킨드였지만 이제 SOM이 그 사이에 껴들어서 이제 완공은 이제 SOM이 한 식으로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희석된 다니엘 리베스킨드의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축가가 에이드리언 스미스예요. 이 사람은 SOM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시카고예요. 시카고에 베이스가 있고 아마 고층 건물의 이런 전문가가 아마 없을 거예요. 한 최근 SOM 한 20년 정도를 근무를 하면서 이제 SOM 메이저 프로젝트들은 다 이 사람이 맡아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09년도 때 그 미국이 이제 그 전쟁 때문에 되게 불경기가 되면서 SOM에서 한 반 정도가 다 잘렸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그때 잘렸거든요. SOM에서. 근데 이제 잘리면서 너네들이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 나를 잘라? 그런 어떤
반감을 들고 이제 그때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시카고의 트럼프 타워 저게 SOM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에이드리언 스미스가 나오면서 자기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타워 같은 어떤 프로젝트를 다 뺏어온 거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건축주랑 연락을 해가지고 SOM에서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를 자기 이름으로 다 뺏어온 거죠. 시카고에 있을 때 그 에이드리언 스미스에서 시니어 아키텍트로 있는 분이랑 좀 친했는데요. 그래서 거기 회사를 많이 가봤어요. 근데 진짜 그 회사는 럭셔리 끝이에요. 고층 건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로비에 막 아무도 안 치는 막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딱 들어가면은 이제 한 고층 건물 10 몇 층에 있는데 거기 가운데 막 그 일본식 이렇게 젠 가든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왜냐면 클라이언트들이 되게 엄청난 갑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 내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막 모델 룸 같은 경우도 막 모델들이 막 LED로 막 되게 막 장식이 많이 되어 있고 하여튼 돈이 되게 많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했던 게 이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 두바이에 있는 거 저거는 어떻게 읽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즈 칼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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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글 발음. 칼리파. 그리고 용산 그 드림허브 아세요? 알아요? 용산 그 한 5년 전인가에 진행시키려고 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용산 전체를 바꾸는 프로젝트인데 이제 예산이 한 20조까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한 한국 기업 30개가 붙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다니엘 리베스킨드가 마스터 플랜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타 건축가들 저기 왼쪽부터 그 다니엘 리베스킨드가 디자인한 거 MBRDB, 빅, 렉스 저건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 제일 높은 게 렌저 피아노 그리고 도미니크 페로가 한 것도 있고 저기 뒤에 보시면 에이드리언 스미스 댄싱 드래곤이라고 에이드리언 스미스도 참여한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저기 SOM 예. 그래서 거의 막 건축의 동물원을 만들 생각이었어요. 용산에다가. 근데 이런 프로젝트가 없었거든요. 세계적으로 진짜. 근데 이제 그 에이드리언 스미스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가장 큰 그 주권을 주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 이제 코레일이랑 삼성이었는데 서로 싸우다가 삼성이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코레일 혼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보기가 되게 안 입고 온 거지. 너네 우리 없이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되게 안 되게 하려고 안간 힘을 썼대요, 삼성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아예 그냥 무산이 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스타 건축가들 거기 회사에서 막 이렇게 소송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되게 안 좋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조금 바꿔서 이제 일본 건축가들을 조금 말해보려고 해요. 토요 이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램그라스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메이저로 데뷔를 했던 게 센다이 미디어텍. 이것도 이제 그 기존의 도서관의 파라다임을 많이 깨는 건데요. 이제 프로그램을 배치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들의 경계를 되게 모호화시켜서 어떤 지금 현재에 맞는 어떤 그런 컨디션들을 연출을 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그 내부고요. 그리고 센다이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됐는데 그 일본의 지진이 나면서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거 그 유튜브 캡처용
캡처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지진이 날 때 샌다이 미디어텍 안에서 이렇게 찍은 거였는데 그 천장 전체가 막 이렇게 흔들거려요. 그리고 이 지진이 나고 나서 이제 그 이미지인데, 근데 구조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토요이토의 위험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토요이토 라인으로 사나, 카즈요 세지마는 토요 밑에서 건축을 배웠고, 그 후로 이제 카즈요 세지마랑 류 니시자와랑 합쳐서 만드는 회사가 사나입니다. 이제 메이저로 이제 등극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작품이 카나자와 뮤지엄인데, 이제 이것도 되게 기존에 있었던 어떤 미술관의 어떤 틀을 깨버리고 어떤 빌딩 파사드를 전체를 그냥 유리로 싸버리고, 그리고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동선을 짰던 건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플랜이고 모델, 그리고 이게 조금 그 디자인하는 프로세스가 되게 일본식인 게 뭐냐면은 마커 모델을 진짜 많이 만들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공간을 연출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배치를 할 때 모델들을 진짜 엄청 만들어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그런 디자인을 찾는 게 그 사람들의 작업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사나 같은 경우는 빌딩들이 되게 보면은 단순하고 되게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디테일을 진짜 신경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그 건축계에서 혁명적이었는데, 이 미술관 이제 컨셉이 되게 무겁지 않은 되게 가벼워 보이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왼쪽 그 수직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유리인데, 보통은 유리가 저렇게 서려면은 프레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나에서 이제 제안을 한 게 유리를 아예 그냥 천장이랑 바닥에 박아버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을 없앰으로써 되게 가벼운 느낌이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후로 많이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나에서 바통 터치를 해서 다음으로 이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게 주니아 이시가미입니다. 이 사람은 사나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 일을 했고요. 아마 사나의 익스트림 버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되게 건축을 예술로 많이 푸는 사람인데, 건축 전시를 되게 많이 해요. 아마 사무실에서 하는 게 전시 반이고 아마 실무 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본 최고 건축상인 그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이라고 그 1년마다 주는 한 번씩 건축가한테 주는 상이 1년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일본의 프리츠커상이라고 불리는 그 상이 있는데, 그거를 최연소로 수상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카이트 워크샵이라고 카나가와 공대 이제 워크샵을 디자인을 하면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 뒤에 저기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이제 골든 라이온을 또 타게 되는데요. 이제 그 베니스 비엔날레 큐레이터가 카즈요 세지마였다는 거. 그 카나가와 뮤지엄, 카나가와 워크샵 그 플랜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벽이 아예 전혀 없고 그냥 기둥으로 프로그램을 나누는 식인데요. 이제 동선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관계를 통해서 그런 거를 많이 고려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게 이제 다 그 기둥 사이즈
정리표인데 이제 기둥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냥 대충 랜덤하게 이렇게 분포가 된 게 아니라 다 그 어떤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기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안에 공간들인데요. 이 사람은 되게 예술적이다 보니까 기능에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건물 구조상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비도 되게 많이 샜고요. 뭐 제가 이제 갔을 때는 그 어떤 지금 보시면 되게 화사하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해가 너무 많이 비치니까 아예 그냥 종이로 다 싸버렸더라고요. 지금은 저기 그 천장을. 그래서 되게 좀 추잡하게 보이고 있어요. 네, 사진만 이렇게 있고 지금. 네, 그 사람이 했던 이제 전시들. 네, 그 사람은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되게 많이 유명세를 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하버드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네, 건축 시장이 되게 좁다고 느끼는 게 그 제가 일본에 잠깐 있을 때 이제 건축 그 전시회를 가면은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똑같잖아요. 한국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승유상이라든지 뭐 유건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해먹는데 일본도 건축 시장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소 후지모토, 아키사 히라타, 주니아 이시가미가 다 해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그 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뭐 토요이도 라인, 뭐 사나 라인 그런 식으로 다 자기네들이 해먹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주니아 이시가미 같은 경우는 되게 작품들이 되게 귀엽게 보이는데 사실은 진짜 다혈질이에요. 막 핸드폰 던져가지고 막 깨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일본 건축가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인들의 장인 정신. 그 일본인 그 엔지니어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축가만큼 유명한 엔지니어들도 또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준사토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자기 이름으로 작품집까지 내요. 준사토나 아니면 뭐 사사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나나 주니아 이시가미 같은 사람들이랑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워낙 그 빌딩이 만들기가 어려워서 이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네.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아웃사이더 2명을 소개를 할게요. 시게로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라인이 없어요. 라인이 없고 이 사람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설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되게 유심히 봐야 될 게 어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건축가의 그런 룰이 어떤 그 돈과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소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축가가 그 룰이었다면은 그런 틀을 많이 깨려고 노력을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어떤 하이 아키텍처랑 로우 아키텍처의 그런 밸런스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되게 럭셔리한 콘도나 아니면은 뮤지엄 같은 것들도 짓는 반면에 그 뭐 제3세계에 가가지고 쉘터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자연재해로 그 집을 잃는 사람들의 잠시나마 뭐 휴식 공간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은 항상 종이랑 나무만 써요. 어떤 되게 럭셔리한 그 건물을 할 때도 종이와 나무를 쓰고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도 똑같은 재질을 씀으로써 어떤 그 돈의 건축과 어떤 돈 없는 사람들의 건축의 경계를 많이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건축가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 칠레 건축가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넣은 이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축가예요. 아니 농담이고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되게 요즘에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도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 프리츠커 상 저리예요. 이 사람은 이제 경제학을 건축에 접목한 걸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제 메이저로 등극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가 칠레 하우징. 칠레에서 일어났던 지진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집을 져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 가구당 400만 원으로 집을 져야 되는데 도저히 못 짓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이시면 저 다이어그램이 한 가구당 잘 살기 위해서는 80제곱미터의 집이 필요한데 400만 원으로는 절대 80제곱미터의 집을 짓지를 못해요. 근데 400만 원으로 40제곱미터의 집을 질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택한 게 뭐냐면은 그럼 반만 지어주자, 집을. 말 그대로. 그래서 형태도 보면은 그냥 집을 반만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안 좋은 80제곱미터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좋은 40제곱미터의 집을 지어주자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이제 프레임만 제공을 하고 나중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질 수 있게. 그래서 2003년도에 저렇게 졌다면은 이제 2013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네 집을 져가지고 80제곱미터를 완성을 시키는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칠레뿐만 아니라 이제 제 3세계 어떤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도 지금 이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강의에서 그 사람이 고백을 했던 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건축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이 더 필요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경제학이 80%고 건축이 한 20%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 건축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이 향하고 있는 이상향은 어디일까요? 지금 최근에 프리츠커상 수상자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휴머니즘이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인류의 공헌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진 건축가들이 요즘 최근에 되게 프리츠커상을 수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프리츠커 수상자들이 뭐 사하디라든지 아니면 피터 아이스맨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적인 담론 같은 거를 많이 고려를 하고 그렇게 건축을 했다면은 지금 건축가들은 형태가 아닌 어떤 시스템을 디자인을 한다든지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진다든지 그런 가치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영어로는 collective intelligence인데요. 이게 집단 지식이라고 직역을 해야 될 거예요. 집단 지성.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축가가 자기 혼자서 디자인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바쳤다면은 이제 건축이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디자인 능력을 끌어내리는 게 끌어내려오는 게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그런 게 건축 지금 향하고 있는 건축의 이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토요 이토 같은 경우도 이제 프리츠커 상을 수상을 하면서 가장 그러니까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프로젝트가 이제 홈포럴 프로젝트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저기 보이시면 토요 이토, 아키히사 히라타, 소 후지모토 저 스타 건축가 3명이 모여가지고 진행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고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 토요 이토 같은 경우는 어떤 파라메트릭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막 뭐 유기적인 되게
뭐 눈에 띄는 건축을 했는데 토요이토가 디자인한 건물들이 다 진짜 그냥 순전히 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짓게 그렇게 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토요이토가 그 책에서도 말하는 것이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고 그 문제점을 내가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게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미래 건축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박수로